이재명 지사의 그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은 누가 봐도 냄새가 부패 냄새가 펄펄 납니다. 우리가 지금 증거에 접할 수 없어서 이걸 제대로 알 수 없어서 뿐이지 모든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그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관 마치자마자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로 월 1,500만 원씩 연간 2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뇌물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은 그 뇌물죄 특가법 위반으로 이재명 지사는 증례죄로 고발하고, 아울러서 권순일 대법관이 변호사 자격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 지금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죄로도 함께 고발하러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저희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 없지만 그야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정의감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기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고발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장기표 전 대선 경선 후보님은 모두가 알다시피 오랜 시간 불의와 싸워온 분으로 이번 사건도 그냥 넘길 수 없어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됐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님 역시 많은 시간 동안 이재명 지사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온 분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검찰 고발을 결심하게 하셨다 합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 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씀입니다. 2020년도에 청와대는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다.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기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지금 불과 몇 억으로 4천억 배당금을 받아간 사상 초유의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권순일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분들이 이 사건을 그냥 넘기면 됩니까? 남판교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세력들은 화천대유니 천하 동인이 하며 원래 군자의 도리를 다할 때 하늘이 돕는다는 동양 고전의 아름다운 의미를 추악한 비리 의혹의 대명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다가 홍익 임감마저 은폐용 장명에 동원될까 두렵습니다. 이들이 만약 조직적으로 작당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면 주역의 이름을 더럽힌 죄로 하늘이 노하여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은 1987년 22회 화법시험에 합격하고 2020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그만두자 곧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최근 화천대유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집중 부각되어 고문을 사직할 때까지 월 1,500만 원씩 연간 2억 내의 고문료를 받았고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권순일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전에서 무죄 판결에 앞장서고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이유를 무죄 판결의 이론적 근거로 제공하였으며 전원 합의체 판결 시 유무죄가 5대5로 갈리는 상황에서 무죄편에 서서 유무죄가 5대6으로 거기에 대법원장이 무죄편에 가담하여 5대7이라는 무죄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보통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통상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려면 변호사
개인 등록을 한 변호사를 찾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보통인데, 권순일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 등록조차 하지 않아 사무실도 없고 연락처도 업무용이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 연락처만 있다. 정치 생명에 은혜를 입는 것 같은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든지 꼭 보답해야 한다는 아주 특별한 차원에서 일부러 연락처를 알아내고 연락하여 일부러 고문하고 고문을 위촉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부분이고요. 국민들도 이 의심을 가는 거고요. 특히나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정치적 이런 문제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서 한 점 의혹 없이 반드시 대선을 앞두고 다 털고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말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법률적인 문제인가요? 우리 장 변호사. 예, 국민 여러분, 저는 저 장기표는 어제 우리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이 전 대법관 권순일과 또 현재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권순일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의 사후 뇌물죄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이 뇌물 공여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도 아셔야 하겠기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고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법관까지 지난 사람이 그 퇴임하자마자 화천대유라고 하는 정말 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말하자면 변호사 개업 신청도 안 하고 또 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봐가면서 한 달에 1,500만 원, 1년에 200만 원이라는 2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왜 받았겠습니까? 대법관 재직 시에 이재명 씨 사건에 대해서 무죄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가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명이 더 걸작인데 자기는 화천대유에 대해서 별로 해준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 해준 일도 없으면서 한 달에 1,500만 원, 1년에 2억이나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이 뻔뻔스럽게 말하는 이 도덕 파탄, 이것이 바로 현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낸 사람의 수준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성무이라고 하는 그 화천대유 대표라는 사람은 또 일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이러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들을 가지고 국민을 지금 농락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재판을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적 불행이요 국민적 수치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재판을 통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이 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켜보고 또 직접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듣기도 하고 직접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도 해서 너무 잘 압니다. 이 화천대유는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라는 그 본부장을 통해서 구도를 짠 것이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라는 사람은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연락처도 바꾸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말대로 정말 떳떳한 일이란다면 왜 숨습니까? 왜?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은 그 배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순일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 이재명의 선거법을 고발한 당사자가 저 장영합니다. 제가 고발했는데 그것이 그 공표가 아니란 이유로 무죄 판결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에 앞장선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최승재 의원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판결을 할 때 대법관들이 5대5로 팽팽할 때 그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죄편에 서서 6대5로 거기다 이제 대법원장이 합해서 7대5로 결론이 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순일이라는 사람은 대법관을 그만두자마자 이 화천대유가 직원이 16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회사에, 이름도 없는 회사에 고문으로 위축이 됐는데, 화천대유 입장에서도 변호사 개업 등록도 해가지고 연락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사람을 개인적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지금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고문으로 위촉할 때는 개업한 변호사를 찾아서 위촉하는 것이 당연지사고, 그러니까 개업도 하지 않은 사람을 연락처도 제대로 알려지 않은 사람을 사적인 연락처까지 찾아서 연락을 했다. 이런 걸 보면 특정한 의도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도 지금 이 권순이라는 사람 이외에도 강찬우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법률적인 문제가 필요해서 고문을 요청한 것인지, 그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제대로 밝힐 수 없을 뿐이지, 수사권 제대로 해서 진실을 밝히면 권순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사람은 그야말로 선거법에서 무죄 판결 앞장서고 그 대가로 고문으로 위촉해줬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권순일은 그 사후 뇌물죄, 또 이재명은 뇌물죄 이미 틀림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법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법에 정한 대로 권순이라는 사람은 등록도 하지 않고 지금 고문료를 받았는데, 아니 권순이라는 사람이 평생 법률을 한 사람인데 회사에서 자문을 구하면 법률 일을 자문을 구하지 뭐 경영 자문을 구했겠습니까? 무슨 자문을 구했겠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권순이라는 사람이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한다면 변호사법상 반드시 등록을 하고 법률 자문을 해야 되는데,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은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법에 의해서 그야말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야말로 이 권순일라는 사람은 정말 정의를 위해서 정말 판결을 했는지, 아니면 이재명이 같이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판결한 것인지,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야말로 속속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끔 특검이 이루어지고 빠른 시간 내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수사받겠다, 이론 하나 그야말로 그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고 범죄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검이든 청문회든 거기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또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런 범죄가, 정말 추악한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민주당 경선 후보는 빠른 시간 내에 특검도 수용하고 국회 청문회도 응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범죄가 밝혀지면 국민들에게 석고 대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특히나 이번에 국감하고 이 국정조사가 특검하고 국정조사 이루어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만 얘기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관련된 연루된 사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름에 오르락내락한 사람들은 빠른 시간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뭐 자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성역 없이, 그다음에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이름이 오르락내락한 사람들은 다 불러서 조사를 하면은 한 점 빽빽하게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